그 다음에 29페이지 29페이지 보고 있어요? 자, 중개의 뭐가 나옵니까요? 유형. 자,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가장 먼저 개공 후 관여 정도 이렇게 나와 있죠? 관여 정도, 관여 동그라미 쳐서요. 관여 정도 동그라미 쳐서요. 관여 정도에 따른 구분이 지시 중개하고 뭐라 그랬어요? 참여 중개. 그럼 지시 중개는 자료를 전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면 개공할 일은 끝나. 그러면 계약까지 관여를 했습니까? 안 했으면? 안 했어. 이걸 지시 중개라래. 자료 전시해주고 돈 받고, 정보 제공해주고 돈 받고, 계약까지 관여하지 않는 걸 지시 중개라래. 그러면 참여 중개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 있죠. 의뢰가 들어오면 거래까지 성사시키고 중개 보수를 받는 걸 무슨 중개? 참여 중개. 그러면 어떤 거에 더 많이 관여를 했어요? 참여 중개. 그래서 이제 관여 정도에 있다는 분류입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근데 같은 개념은 같이 알아들어야 돼요. 지시 중개를 달리 표현해서 그건 뭐라 그랬어요? 전시 중개, 보도 중개. 이 보도 중개라는 단어를 좀 알아두세요. 이 같은 개념은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참여 중개를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 매개 중개. 무슨 중개? 매개 중개. 자, 일단 이런 같은 개념은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출제자는 꼭 하나의 단어만 쓴 게 아니에요. 출제자 마음이니까. 그래서 지시 중개를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 보도 중개. 참여 중개를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 매개 중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둘 것이 중개 행위의 뭐예요? 대상 행위에 따른 분류. 상사 중개하고 무슨 중개? 민사 중개가 있어요. 타인과는 상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뭐다? 상사. 상행위 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민사 중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중개는 상사 중개로 봐야 돼? 민사 중개 봐요? 민사 중개입니다. 상행위를 대상, 즉 상인들 간 행위를 중개한 걸 상사 중개야. 근데 우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민사 중개. 그러면 상사 중개는 어느 법을 적용합니까? 상법. 이것은 아니, 각 개별법. 개별법이란 뜻이 뭐냐면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하고 직업 속에는 뭐 직업안정법이랄지 이런 걸 개별법이라래. 이걸 우선적으로 적용해요. 그렇다고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니죠. 민법이나 상법도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어요.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개별법, 상사중개는 상법. 자, 이거 그래서 대상 행위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알아두실 것이 법적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법적 근거에 따른 분류가 공인중개하고 뭐다? 사중개. 공인중개는 법과 제도에 따라서 이루어진 중개를 무슨 중개? 공인중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무슨 중개? 사중개. 그죠? 그럼 우리 부동산 중개는 뭘로 봐야 돼? 공인중개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체의 수, 동그라미. 주체의 수에 따른 분류가 뭐라 그랬어요? 예? 단독하고 뭐다? 공동. 단독 중개라는 것은 혼자 사는 거고 말하고, 공동 중개라는 것은 2인 이상 협력해서 하는 걸 말하죠.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책에는 없지만 내가 중요한 거 적으라고 했죠. 뭐가 있어요? 자, 개공의 의무 정도. 안 적으신 분만 적으세요. 개공의 의무 정도에 따른 분류. 자, 일방적 중개하고 뭐가 있어요? 쌍방적 중개가 있어요. 자, 일방적 중개하고 또 뭐가 있어요? 쌍방적 중개. 나와 있어요? 자, 일방적 중개란 말은 의뢰가 들어오면 개공이 적극적으로 중개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적극적 중개할 의무가 없는 것이 일방. 자, 쌍방적 중개라는 것은 의뢰가 들어오면 개공이 적극적으로 중개할 의무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의뢰인도 거래가 끝나면 보수 지급 의무가 있어 없어요? 자, 서로가 의무를 진다. 서로가 의무를 진다. 됐어요? 예. 그러면 일방적 중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뭐요? 일반 중개 계약이 있고, 쌍방적 중개는 전속 중개 계약, 또 독점 중개 계약, 이런 게 다 쌍방적인데요. 전속이나 독점이 있습니까? 예, 이런 게 다 쌍방적 중개 형태요. 자, 의무 정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책에서 빠져 있지만 중요한 거예요. 자, 간단하게 공부하는 방법. 의무가 없는 것이 뭐다?
일방적. 의무가 있는 것이 쌍방. 의무가 없는 것이 일방. 있는 것이 쌍방. 이거 주의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알아둘 것이 뭐가 있어요? 6번째? 없어요? 적어봐. 중개 대상무르 소재. 자, 중개 대상무르 소재에 따른 분류. 소재 어디가 물건이 존재하느냐? 국내 중개하고 국제 중개로 나눠져요. 그럼 국내 중개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다. 국제 중개는 우리나라 것뿐만 아니라 애국까지, 애국에 있는 물건까지 중개할 수 있다. 이게 국제 중개야. 그럼 우리 부동산 중개는 뭘로 봐야 돼? 왜? 우리가 업무 지역은 전국이라고만 배웠죠. 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내 중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국내 중개하고 국제 중개. 이것까지 또 구별할 수 알아야 돼. 그래서 중개 유형 관련 문제가 나오면 이게 이제 지문으로 자주 뜨거든요. 지문으로 자주 뜨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되게 쉽죠? 오, 좋아. 전혀 무반응이다. 자, 물건은 소재에 따라 국내하고 국제. 자, 종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개공 후 관여 정도에 따라 분류한 것이 지시중개하고 뭐다? 참여중개. 그럼 어떤 게 더 관여를 많이 했어요? 참여중개. 중개인이 대상 행위에 따라서 상사하고 뭐다? 민사. 그럼 우리 부동산 중개는 어디? 민사. 그렇죠? 자, 개공 후 의무 정도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 일방적하고 쌍방적. 의무가 없는 것이 일방적. 있는 것이 쌍방적.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되고. 자, 물건의 소재에 따른 분류가 국내하고 국제. 그럼 우리 부동산 중개는 뭘로 봐야 돼? 국내. 국내 중개. 법적 근거에 따라서 공인 중개하고 사중개. 법과 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공인 중개. 개인들이 그냥 하는 걸 사중개. 주체의 수, 단독하고 공동.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중개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개 유형 끝. 그래서 지금 용어 정의에서 여태 뭐 끝났어요? 중개 하나 끝났어. 그 많은 것 중에서 이제 중개 하나 끝났다. 그럼 이제 뭘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 중개업 공부하러 들어갑니다. 중개업. 자, 다른 용어보다는 중개업은 공식처럼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공식처럼 공부하라 그랬어요. 자, 중개업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자, 적어보세요. 뭐입니까? 좋았어요. 자, 중개업 개념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의 뭐에 의해서? 의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일정한 뭘 받고?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뭘 업으로 한다? 중개를 업으로 한다.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세 가지. 이제 셋 중에서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중개업 개념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도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놨잖아요. 그 밑에 성립 요건 그랬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다른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의뢰인을 말합니다. 의뢰인. 다른 사람은 누구를 말한다? 의뢰인. 자, 이 사람이 중개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개공에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의뢰인은 현재 이 건물 소유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대리인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또 수임인이 될 수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까 수임인 공부했죠? 위임에서 나오잖아요. 일을 맡은 사람을 뭐라 그래? 수임인. 그러니까 이 수임인이 물건을 팔아달라고 맡은 것을 개공에게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뢰인 범위는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대리인이 될 수도 수임인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30페이지 첫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나와 있어요. 자, 중개 의뢰인을 말하는데 소유자 동그라미, 두 번째 줄 대리인 동그라미, 세 번째 줄 뭐다? 수임인 동그라미. 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받아야 돼? 보수를 받아야 된다. 그럼 이제 중개 보수를 말하는데 우리가 보수를 받지 않고 무료 중개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그럼 무료 중개를 했을 때는 중개업 개념에 들어갑니까? 아니요. 안 들어가. 중개업 개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중개 개념은 들어갑니까? 네. 네, 들어갑니다. 왜? 아까 우리가 중개 개념 할 때는 알선만 하면 중개라고 했죠.
보수 받고 안 받고 이런 말이 없었잖아요. 중개 개념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처벌 받아요? 안 받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자 무료 중개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많이 받았을 때 걸리는 것이지 적게 받거나 안 받는 건 관계가 없어. 물론 무료 중개해드려도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은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여기서는 이제 징역이나 벌금, 등록 취소 이런 처벌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제 정확히 구별해야 돼. 자 그거 알아. 그러면 이것은 중개업 개념에 들어간 거 보세요. 개공이 거래까지 끝내주고 나서 보수 달라고 요구만 했어요. 중개 보수 주세요. 그러면 중개업 개념에 들어가? 요구만 했을 때. 갑자기 목소리 줄어들어. 안 들어간답니다. 안 들어가. 그 이유는 안 받았으니까. 그럼 둘이 보수를 주고받기로 딱 약속을 했어. 손가락까지 걸었어. 그러면 안 들어가? 그 이유는 안 받았으니까. 결론은 간단해. 이게 이제 판례거든요. 이 두 가지 내용들이 판례인데 요구하거나 약속한 것은 중개업 개념이 아니다. 이거 판례거든요. 근데 결론은 딱 하나야. 보수를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으니까 중개업이 아니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 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중개를 업. 뭘 업으로 한다? 뭘 업으로 한다? 중개를 업으로 했는데 자 업이 되려면은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세 가지. 자, 이 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개업 개념에서는. 자, 첫 번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불특정 다수인. 자, 그러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면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가 업이란 말은 계속적이고 뭐야 돼? 반복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우연히 한 번 하면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리 목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영리성. 그럼 비영리 목적이면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여기도 몇 가지가 충족돼? 세 가지. 그럼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 있잖아요. 계속 반복이란 뜻. 여러 번이라는 소리죠. 근데 이것은 사회 통념에서 결정되죠. 그러니까 사무소 내고 한 번은 한 번이에요, 계속이요? 계속으로 보고 있어요. 계속. 우연히 한 번 그러면 있죠. 우연히 한 번 그러면 이거 계속이 아닌 걸로 보고, 사무소 내고 한 번, 영업 개시 후 한 번, 등록 후 한 번은 다 계속으로 보는 거예요. 그 개념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중개를 업으로 했을 때 중개업이 돼요. 상담을 업으로 하면 상담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현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옆집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계속 보수받고 일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중개업이에요? 아니에요? 업이에요. 업입니다. 업. 등록을 했건 안 했건 몇 가지만 충족되면 세 가지.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 책에도 나와 있는데 등록 유무를 불문합니다. 무슨 유무 불문? 등록 유무 불문. 등록을 했건 안 했건, 등록을 했건 안 했건 중개업 개념에 들어간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만 충족하면 중개업이다. 세 가지. 끝. 자, 몇 쪽 받을게요. 그 양가로 2번의 첫째 줄 반드시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그 지문이 있어요? 예, 이 지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판례에 나와 있죠. 두 줄 몇 쪽 오세요? 중개 대상물 거래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현실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뭐하거나 약속 동그라미 요구 동그라미. 약속하거나 요구한데도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 안 받았으니까 중개업이 아니란 소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밑줄 보세요. 개공이 중개행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공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중개행위가 아니다. 위법하지 않다. 그러니까 처벌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중개사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물론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은 발생하면 져야 되지만 이 처벌을 받는 건 아니에요. 적게 받거나 안 받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죠? 많이 받았을 때 초과보수에 걸린다. 뭐 그냥 내용.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뭘 업으로 한다 그랬어요? 중개 동그라미 중개. 중개를 업으로 해야만이 중개업이 돼요. 뭘 업으로 해야지?
그럼 상담을 업으로 하면 상담업이라 그랬죠? 그래서 중개업이라는 건 중개를 업으로 해야 돼. 중개는 알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2번, 동그라미 2번. 어부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 두 번째 줄 후단부터 밑줄 보세요. 판례는 찾았어요? 자,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하면 반복 계속화의 영업으로 알선 중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알선 중개행위 반복, 계속성, 영업성, 유무, 행위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여러 사용을 종합적으로 해요? 뭐에 따라 결정한다? 사회 통념에 따라 동그라미.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해야 될 것이다. 뭐에 따라 결정한다? 그래서 기억 제목 밑에 계속 반복성 있어요? 네 번째 줄 개설 등록 후 첫 번째 중개 행위 밑줄 보세요. 이건 한 번이다, 계속이다. 계속. 한 번이지만 계속이야. 이게 사회 통념에 따라서 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 이 뜻이고. 영리 목적성 있어요? 예, 제목만 밑줄 그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누구를 대상한다 했어요? 불특정 다수인 이렇게 해야 돼요.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세 가지.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 중요하다고 했어요. 동그라미 3번 밑줄 보세요. 중개업은 등록을 요건하지 않는다 이 지문 됐어요? 그 두 번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해도 업이다. 대신 무등록업자다. 그러니까 등록을 하면 적법 중개업이 되고 등록을 하지 않고 하면은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 개념에는 등록 유무를 불문한다. 자격증 유무를 불문한다. 이 지문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예, 끝. 그래서 이제 중개업 개념은 이 정도 하면 충분해요. 됐죠? 오, 좋아. 그러면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자, 세 번째 용어가 뭐가 나옵니까? 공인중개사. 이 공인중개사란 용어가 나와 있어요. 그럼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뭡니까요? 자, 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 첫째 줄만 밑집어세요. 취득한 자. 여기서 한 글자라도 더 들어가면 틀려버려요.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12월 되면 다 뭐가 돼?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그죠? 공인중개사. 됐어요? 이제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놀고 있어도 공인중개사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뭐라 그래요? 개공. 자,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이 개업공인중개사란 말은 자, 여기다 볼게요. 종류가 이제 등록을 한 자인데 등록 동그라미 치세요. 개설 등록이 핵심이고 첫째 줄 개설 등록 나와 있죠? 그럼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또 두 번째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 세 번째가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계약공인중개사. 줄여서 중개인. 부칙 6조라고 공부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법인 개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사 설립해야 되죠. 또 아니 회사만 설립해야 돼. 협동조합은 안 돼? 협동조합은 안 되냐고. 된다고 했죠. 네,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이 바뀐 것보다는 추가됐다 그랬잖아요. 일단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든 또는입니다. 뭘 설립하든 협동조합을 설립하든 자본금 얼마 가지고 시작하게 돼? 5천만 원. 둘 중 하나입니다. 자, 회사를 설립하든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자, 등록관청에다가 뭘 해야 돼? 등록. 아까 개공인권으로 등록이라고 했잖아요. 개공인권 등록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개설 등록을 합니다. 개설 등록을 하면은 법인 개공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알아둘 것이 일단은 회사를 설립하든 협동조합을 설립하든 설립해서 뭘 해야 돼요? 개설 등록. 그러면 이제 법인 개공으로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이게 이제 법인 개공이에요.
무슨 계공? 법인 계공. 그래서 이제 법인 계공은 그 개념 맨 밑에 두 줄, 몇 줄 거시고 그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협동조합도 들어갑니다. 자, 자본금 근데 얼마 가지고 시작해야 돼? 5천만 원.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하든 협동조합을 설립하든 해서 개설 등록을 해야만이 법인 개공이 된다는 지문. 됐어요? 자, 그러면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 붙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특수법인이라고 있어요. 이 특수법인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이요. 다른 법률에서. 다른 법률에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을 무슨 법인? 종류가 몇 가지? 네 가지. 자,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있고 또 지역농협협동조합 줄여서 지역농협 줄여서 그 다음에 지역산림조합이 있습니까? 지역산림조합이 있고 또 산업단지관리기관이라고 있어요. 산업단지 무슨 기관? 관리기관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금 일반 중개법인은 등록을 하고 중개를 하라 그랬죠? 네. 그럼 이건 등록을 합니까? 자, 자산관리공사는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 세 가지는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고도 중개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복습 한번 할게요. 그럼 자산관리공사가 등록을 할 때 우리가 등록 기준이 있잖아요. 뭐 대표자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상법상에서 이런 기준을 갖춰야 돼? 아니요. 등록을 갖춰야만이 등록을 해줍니까? 이런 기준을 안 갖춰도 등록해 줍니까? 갑자기 목소리 줄어들어. 우리가 등록 기준은 다음 주에 배우잖아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해야 되고 자격증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임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이걸 갖춰야만이 등록을 해줍니까? 갖추지 않아도 등록을 해줍니까? 갖추지 않아도 등록해줘? 네. 확실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은 하더라도 이 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등록을 해준다는 거.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등록을 안 하니까 당연히 등록 기준은 갖출 필요가 없겠죠? 네. 당연히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특수법인은 우리가 이제 한 바퀴 내지 두 바퀴를 돌았잖아요. 복습 한번 할게요. 자, 그러면 특수법인도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러면 그 자산관리공사는 보험 얼마 들어야 돼? 2억 원 이상 들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 됐어요? 그러면 지역산림조합 이런 건 왜 2억? 법이니까. 지역농협이 1,000만 원인데 여기는 얼마? 그렇죠. 2억 원 이상, 얼마 이상? 2억. 그러면 이것을 그냥 외우지 말고 왜 2억인지 내가 기억하라 그랬죠? 왜 그런다 그랬어요? 왜 2억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 법인은 보험 얼마 들어야 돼? 아니, 일반 법인 이거 2억 원 이상 들어야 되죠. 그럼 특수법인도 지역농협 빼고는 다 2억이잖아요. 왜 그래, 왜? 자, 그러면 이거 법적 근거는 어디서 나와요? 농협이 보험 1,000만 원 이상 보험 들어. 이 법적 근거는 어디서 나와? 우리 중개사법령에서 나와요? 농협협동조합법에서 나와요? 그렇게 배웠어요? 아주 죽여. 아주 죽여. 자, 한번 찾아볼게요. 그 적어놨나 안 적어놨나? 예, 적어놨나 안 적어놨나 봐야 돼. 그래 안 하면 또 안 가르쳐줬더라니까. 저기 231페이지 그 양가로 3번에 보면 설정 금액 나와 있어요. 그 동그라미 3번에 보시게 되면 농협은 1,000만 원 이상 보증을 설정한다. 세 번째 줄 나와 있죠. 그리고 내가 뭐라고 적어놔? 그래. 우리 중개사 법령에서 보험을 1,000만 원 들어 그랬어. 법적 근거 중개사 법령에 나와. 그러면 지역 농협이 농기만 중개할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건 어느 법에서 나와? 농협협동조합법이야. 그러니까 농지만 중개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은 농협협동조합법에서 나온 거고, 보험 1,000만 원 들어간 것은 우리 중개사법령에서 나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중개사법에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왜 2억인지 아세요? 일반 법인을 뭐해서? 준용해서. 일반 법인을 따라서. 그래서 지역산림조합도 2억이 되는 거고 자산관리공사도 2억이 되는 거야.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를. 그러니까 특수법인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일반 법인을 뭐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별도 저런 지역 농협 같은 별도 규정이 없을 때는 일반 법인을 뭐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하자가 없어. 그래서 다 2억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지금 복습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첨. 자, 그럼 이 특수법인은 업무 지역범위는 어디까지로 봐야 돼? 지역범위. 전국입니까? 해당 지역입니까? 전국? 지역범위가 전국? 그럼 농협도 저 부산에 있는 물건, 부산에 있는 농지, 대구에 있는 농지, 서울에 있는 농지 중개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국이에요, 전국. 전국. 지역범위는 어디다? 전국.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지금 대답하신 분도 계시지만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또 잊어먹고 그래서 그래요. 그건 어차피 또 배우고 갈 거니까 자꾸 연습을 해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정리하고, 자, 오른쪽 세 번째 줄. 다른 법률을 규정해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 이걸 줄여서 무슨 법인? 특수법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지역농협,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나와 있죠? 뭐가 빠져 있어? 산업단지관리기관. 그래서 이제 등록하는 것은 그 중에서 어떤 것만?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한다. 등록을 하더라도 등록 기준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일단 개념 잡아야 되죠.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자격증을 가지고 개설 등록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로서 가로로 묶고 개설 등록 동그라미. 공인중개사로서 가로로 묶고 개설 등록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어요? 그 다음에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뭐요? 그러면 이분들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그럼 등록이 안 되죠. 근데 왜 개공이에요? 개공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줘, 간주. 등록을 안 했지만 간주를 해서 등록증 그냥 줬어요. 자격증은 없지만.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 태어났다 그랬어요? 1961년부터 84년 그 사이 신고만 하고 영업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경우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 소개영업법 밑에다가 몇 년? 61년 적어 놓으시고 신고 동그라미. 이때 신고만 하고 영업하신 분들 84년 이전까지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이 바로 중개인들이에요.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신고만 하고 해오신 분, 지금까지 해오신 분이 중개인. 허가로 바뀌면서 허가증을 내줬고 등록으로 바뀌면서 등록증을 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요. 자격증이 없다 뿐이지. 자, 그러면 개공 종류는 하여튼 몇 가지? 나중에 이제 개공이란 단어가 뜨면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해 줘야 돼요. 일단은 출제자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세 가지를 생각하고 문제 접근해 주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겠어요? 개공하고 중개인. 자, 법인 개공하고 공인중개사인 경우 중개인. 근본적인 차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지역범위, 지역범위. 여기는 어디? 업무 지역범위가 전국. 여기는 사무소가 있는 시도. 그죠? 그러면 천안에다 중개인 사무소 됐다 하면 어디까지? 충청남도 물건만 중개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올해 합격하면 뭐가 돼? 전국 공인중개사 개공이 될 거 아니에요. 또 차이 하나만 더 해볼게요. 경공매.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경공매, 공매 권리 분석하고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개인은 할 수 없어요. 법에서 못하게 막아놨어. 자, 이거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들이에요. 이거다고 이거, 이거다고 이거. 이해됐어요?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그 외에도 많죠? 많은데 일단 이제 가장 특징적인 차이점들이 이거란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끝. 자, TP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3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소속공인중개사하고 뭐가 나옵니까? 중개법.
보조원. 자, 이 두 개념은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죠? 자,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소속공인 중개사 개념이 뭐고 중개보조원 개념이 뭐냐 이 말인데, 자, 소속공인 중개사라는 것은 그 개념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소속된 뭐로서? 공인중개사로서 일단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했다는 소리죠.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 자, 여러분들 보조원 개념 들어갈 때 이게 반드시 있냐 없냐를 확인을 해야 돼. 아닌 자로서 이 개념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나중에 시험 나올 때 이게 빠져버리면 틀려버려요. 그래서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소공은 공인중개사로서.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중개 업무가 뭐예요? 직접 매수인에게 소재지 면적 설명할 수 있어, 없어? 확인 설명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어요? 예, 그런 걸 말합니다. 자, 확인 설명 가능하고, 자, 확인 설명서 작성할 수도 있고, 거래계약서도 작성할 수가 있다, 없다? 자, 보조원은 해, 못해? 못해. 그리고 둘 다 보조 업무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여기도 보조 업무 가능합니까? 보조 업무가 뭐요? 전화 받는 일, 현장 안내, 서류 복사 이런 거, 이건 둘 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이게 개념 끝났어요. 그러면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는 보조원도 마찬가지고 고용되면 고용신고를 하라 그랬잖아요. 고용신고가 끝나야만이 소공이나 보조원 지를 취득합니까? 고용되자마자 취득해요. 그거 알아야 되고, 이건 이제 나중에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중요 문제고. 됐죠? 그 다음에 소공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공은 직원들을 말하죠. 고용인. 근데 임원도 자격증 있는 임원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것도 소공이에요. 소공 종류는 두 가지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고용인인 소공, 임원인 소공.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문제는 근데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전 범위에 걸쳐서 문제가 만들어져. 소공 그러면 쫙 나와야 되고, 보조원 그러면 쫙 나와야 돼. 그런 문제들이 7, 8월 문제집에 다 들어있어. 내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죠? 진짜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뒤에 배운 것까지 소공에 관련된 내용이 쫙 머릿속에 떠야 되잖아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가? 어차피 뭐 한 바퀴 내지 두 바퀴는 돌았으니까, 진짜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한두 바퀴는 돌았잖아요. 자, 소속공인 중개사는 감독 대상이 됩니까? 네. 감독 대상이 된다고 배웠죠? 네. 보조원은? 보조원은 감독 대상이 된다고 배웠어요? 안 된다고 배웠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줄어들어. 안 돼요? 돼? 안 된답니다. 여기 왜 대답 안 해? 좋아. 안 돼, 안 돼. 법 전혀 근거가 없어. 이런 게 쫙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까? 네. 왜? 잘못하면 자격 취소랄지 자격 정지 대상이 돼요, 안 돼요? 네. 보조원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등록 안 했으니까 등록 취소가 될 수도 없죠. 네. 업무 정지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이게 보조는 없어. 그러면 이 소공은 징역 벌금 대상이 됩니까? 네. 보조는? 네. 둘 다 돼? 네. 아, 이건 둘 다 되는구나.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됩니다. 네. 보조원도 똑같이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태료는 소공은 됩니까? 네. 보조원은? 안 돼요. 과태료? 안 돼요. 갑자기 또 목소리 줄어드네. 강력히 주장하고, 여기는 과태료? 안 되고. 확실해? 몰라. 여기는. 과태료는 보조원은 규정이 없어.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또 차이. 됐어요? 이런 거 쫙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 외에도 많잖아요. 뭐 품위유지랄지 뭐 이런 거. 품위유지는 보조원에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뒤쪽 부분,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소공은 자격증 반납하지 않잖아요. 100만 원이하고 과태료.
자격 취소됐을 때 보조원은 과태료 부과한 규정 자체가 없어. 그랬죠. 근데 징역 벌금은 둘 다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행정처분은 소공은 되죠. 보조원 돼 안 돼? 안 돼. 감독 대상은 소공은 되죠. 보조원은 안 안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쭉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 외에도 뭐 손해배상 책임이랄지 업무상 행위 책임, 양벌 규정 이런 게 다 이제 묶어서 공부해야 될 건데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자, 34페이지 정의 세 줄. 뭐라고 나왔어요? 서공이라면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 업무를 뭐하는 자? 보전. 이제 핵심적인 단어가 딱 세 거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는 거하고 중개 업무 할 수 있다는 거하고 보조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단어들이고 그 다음에 2번 제목이 뭐예요? 서공후 지위 나와 있죠. 그럼 서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용신고가 끝나야지만 서공지위를 취득해요? 고용되잖아요. 그 동그라미 3번 나와 있어요. 그걸 밑줄 보시면 돼요. 반드시 15조 규정에서 고용신고를 마쳐야 서공지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고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서공지위를 갖는다. 이런 지문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업무 범위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또 보조 업무 현장 안내 자료 정리 공적장부 열람 이런 건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내용 끝. 자, 오른쪽 페이지 보조원 나와 있습니까? 예, 보조원은 세 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지문이 빠져버리면 틀려요. 그래서 보조원 용어 문제가 나오면 항상 그 지문이 들어있나를 확인해야 돼. 공인중개사가 뭐다? 아닌 자로서 이 지문이 빠져버리면 틀려본다고. 그래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데 그 지문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건은 볼 필요 없고 3번 업무 범위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줄 단순한 업무 할 수 있는데 단순한 업무가 뭐였어요? 현장 안내 또 세 번째 줄 일반 서무 또 기타 업무 그것만 알면 돼요. 기타 업무가 뭐요? D페이지 나와요. D페이지 두 번째 줄 전화 받는 거 운전기사 이런 것이 기타 업무요. 그죠? 이제 보조원은 기타 업무만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거. 자,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되게 쉽죠? 많이 쉬워? 네, 좋아. 자, 그다음에 이제 중개 대상물 들어가기 전에 오늘 문제 나간 거 있죠? 풀어 보셨어요? 네. 아침에 풀어 보셨냐고? 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진도는 진도고 그 전범위 문제가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범위 문제를 한 번씩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잊어먹으니까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 일단 저 뒤쪽 실무 파트 한번 볼게요. 그 두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일단은 두 문제 풀어볼 건데 거기 8번 문제 이건 해설 봐도 잘 모르죠. 처분하고 형벌 둘 다 되는 걸 골라라. 해설 봐도 잘 모를걸? 그것도 안 봤어 지금. 그래서 이제 처분하고 형벌 동시에 되는 사유는 몇 개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럼 이건 벌칙을 다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개수 묻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해설 봐도 안 되니까 찾아봐야 되니까 내가 해드릴게요. 기억해 보면은 개공이 사망하면 어떤 제재? 자, 적으세요. 등록 실효 사유도 돼. 등록 실효. 실효란 말은 등록 효력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돼? 필요적 등록 취소. 필치 사유가 됩니다. 필요적 등록 취소. 그럼 징역 벌금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답이 아니야. 형벌이란 말은 징역 벌금을 말합니다. 이해되세요?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고 형벌은 징역 벌금. 그래서 이제 이건 없어. 그 다음에 니은에 등록 후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이거 뭐요? 개공이 근무를 하다가 파산 선고를 받는다 할지 징역형을 받는데 결격 사유가 발생했죠? 그럼 어때? 필치. 반드시 등록이 취소. 필치라고 적으세요. 그럼 징역 벌금 있을까? 없어요. 이거 답이 아니야. 둘 다 충족이 안 돼. 자, 그 다음에 무등록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만 있어. 그럼 행정처분이 있어요? 없죠. 등록 취소 이런 거 없지. 그러니까 이 무등록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
그러면 처분이 없으니까 이것도 답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답이 아니야. 그다음에 등록기준 미달. 이거 뭐야? 자, 그렇지. 상치 또는 임치. 임의적 등록 취소. 임치라고 적으세요. 임의적 등록 취소. 그럼 징역벌금 있을까? 없어. 이게 답이 아니야. 그 다음에 그 미음 시험에 자주 나온 건데 법인 개공이 할 수 있는 업종이 몇 가지? 6가지잖아요. 법인 개공이 할 수 있는 업종이 6가지죠. 그걸 위반했어. 임치입니다. 임치. 징역벌금 없어. 오로지 임치야. 이거 시험 자주 나와. 법인 겸업 위반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임치. 뭔치? 임치. 자,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초과 휴업을 했다. 이건 뭐가 돼? 임치. 임치.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그러면 징역벌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 체계로 정보공개. 자, 정보공개는 어디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다 그랬어요? 정보망이나 일간신문. 며칠 이내? 7일 이내 하라 했잖아요. 근데 안 했어. 그럼 어떤 죄제? 임치. 임치. 임의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임치. 그러면 징역벌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쓸 때 거짓 기재하지 말고 이중계약서 쓰지 말라 그랬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랬는데 어떤 죄제? 자격 취소. 오, 좋아. 개공이 그랬을 때. 개공이 그랬을 때. 서공 말고. 이건 내가 한 100번 적었는데 조금 거짓말 보태서. 뭐요? 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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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가 아니고 임치. 임의적 등록 취소. 그러면 징역벌금 대상은 됩니까? 안 됩니까? 돼? 몇 년하고 몇 년?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이게 내가 엄청 강조를 했는데 기억이 없어. 내가 그걸 여러 번 강조를 했거든요.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어디서 내가 그거 배웠냐면 거래계약서 작성 216페이지. 자, 217페이지네. 양가로 5번. 217페이지 양가로 5번. 그 세 줄. 거기다가 뭐라고 적었어요? 징역벌금 없다고 적어놓고 임치라고 적어서 놨어? 안 적어놨어? 이거 진짜 여러 번 강조했어. 근데 기억력에 있어? 없어? 없어. 그 이유는 우리는 알파고가 아니다. 인공지능이 아니다. 자꾸 잊어먹어 안 잊어먹어? 잊어먹어. 근데 이게 꼭 1년하고 1천 같거든. 이게 출제자는 꼭 1년하고 1천을 출제를 해요. 근데 아니에요. 오로지 임의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는 전부 다 업무정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럼 이것도 답이 아니네? 징역벌금 없으니까? 아니요. 자, 지읒 보세요. 업무보증 설정 없이 업무를 개시한다. 우리가 중개 받을 때는 그냥 하라 그랬어요? 보험 들고 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죄제? 임치. 임의적 등록 취소. 그럼 징역벌금 있어? 없어요. 없어. 이것도 답이 아니네? 뭐야 이거? 그러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무슨 대리? 이건 금지행위죠? 그러면 뭐요? 임치하고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 관직상투에서 직상에 걸리잖아요. 3년하고 2천. 이거 답이네. 징역벌금도 몇 개? 한 개. 와, 그렇게 많은 지문을 열심히 풀었는데 겨우 답은 하나 나왔어. 하나 맞았어? 하나 맞았어? 틀렸어. 아, 좋았어요. 아, 좋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벌칙 파트는 방법이 없어. 벌칙 파트는 방법이 없어. 자꾸 보고
눈에다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문 보고 바로 뜰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뭐 두 문자도 다 했지만 두 문자는 또 맞춰야 되잖아요. 외워놓고 또 그건지 아닌지 맞춰야 되니까 지문을 보고 바로 띄우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죠? 됐어요? 예. 그러니까 자꾸 연습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9번 문제가 뭐냐면, 자, 개공이 대한민국 영토 하나 토지를 치다는 애국인 설명되는 중 옳은 걸로. 자, 이것은 애국인 토지법을 말하죠. 자, 상속 동그라미. 상속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시장 구속 후정 신고 맞아요? 네. 왜? 이건 계약입니까? 계약 외입니까? 계약 외. 그러면 신고 맞고 몇 개월? 6개월. 이게 정답이에요. 2번 보세요. 애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한 계약을 체결한 건 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맞아요? 계약은 며칠? 60일 이내 신고하도록 돼서 애국인 토지법이에요. 애국인 토지법. 60일 이내. 자, 6개월이 아니라 60일.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맞아요? 자, 애국인 토지법상 허가 대상 지역은 내가 반드시 숙지하라 그랬죠? 그럼 허가 대상 지역이 뭐요? 허가 대상 지역은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전 허가죠? 그러면 허가 대상 지역이 뭐가 있어요? 네 가지 있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기억납니까? 그럼 중요하니까 허가. 문화재 보호법상 지정 문화재하고 이를 위한 보험을 보호구역. 중요합니까? 예, 문화재. 자, 자연환경보존법상 생태경관 보존지역 있어요? 있죠? 생. 그 다음에 뭐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 그래서 이건 허가 대상이 된다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신고야. 그러면 이제 허가인데 시장구속 허가 사전 허가죠?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무효, 유효? 무효입니다. 제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제재? 2년하고 2천? 네. 징역 벌금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징역 벌금. 2년하고 몇 천만 원? 2천만 원 이하 벌금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애국인 토지법 허가 대상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3번이 왜 틀렸는지 알겠죠?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허가, 사전 허가. 신고가 아니라 뭐다? 사전 허가. 허가입니다. 문화재니까. 그 다음에 4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인 토지를 취득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죠. 뭘 받으면 돼? 허가 받으면 돼. 취득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애국인들이 우리나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인에서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있다.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자, 애국인이 토지 취득 허가 의무에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일지라도 형벌 사유에 해당하나 형벌 동그라미. 행정 형벌이 뭐요? 2년하고 2천. 거기는 맞았죠? 네. 2년하고 2천 맞아요. 2년하고 2천입니다. 2년하고 2천. 근데 뭐라 그랬어요?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 그 효력이 있다는 게 뭐예요? 무효. 무효다 이 말은 무효.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 다 맞췄어요? 네. 그렇죠. 맞히신 분도 있고 못 맞히신 분도 있고 그래. 근데 자주 잊어먹어. 그래서 이제 어제도 봤더니 애국인 토지법 배운 지가 2주밖에 안 됐어요.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자주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공부를 반복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배우면 또 뒤에 다 잊어먹으니까 전범위 문제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문제 풀면서 이렇게 해야지 기억력이 되살아날 거 아니에요. 앞에 보면 뒤에 잊어먹고 뒤에 배우면 또 앞에 잊어먹고 앞뒤 배우면 중간에 잊어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도 이렇게 종합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연습을 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네, 좀 쉬었다가 중개 대상물 들어갈게요. 표시 같습니다.